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설문지를 공유받았는데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수정 버튼이 보이지 않아서 공유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설문지 공유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 모두 설정을 해 주어야 받는 사람 편에서 설문지를 수정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중 한쪽이라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를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그 설문지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저 개인 계정으로 만든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설문지 화면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설문지인데요. 응답이 86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설문지죠. 자, 이 설문지를 오른쪽에 있는 학교 계정 G슈트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보내는 사람이 설정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하는 방법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설문지를 그대로 드리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설문지는 원본입니다. 살아있는 원본이기 때문에 복사본, 사본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로드가 되고 있죠. 잠시 후에 똑같은 설문지인데 제목에 사본이라고 붙여 있고요. 응답해 보니까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설문지, 활성화되어 있는 이 설문지가 또 하나의 설문지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유하실 때는요, 이 원본, 살아있는 원본을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복사본을 하나 만드셔서 그 복사본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시 더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 보시게 되면 이 변경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제한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추가된 사용자만 이 링크로 항목을 열 수 있음.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제한됨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자,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설문 문항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링크죠. 링크를 복사를 해줍니다. 링크 복사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교직원이라든가 같은 동료에게 카톡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이 링크를 전송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내는 사람의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하지 않게 되면요, 받는 사람은요, 이 설문지를 받아도 수정 버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링크 복사했죠? 자, 완료했습니다. 자, 보내는 사람은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요, 개인 계정이 아니라 G슈트입니다. 저희 대학교에 있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가 일단 접속을 해 두었고요. 자, 위에 크롬을 띄운 다음에 그냥 이 바탕 화면에서 위에 주소창을 치고 그리고 건네받은 링크를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사본이 뜨죠. 자, 아래를 보시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장을 해둬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이 제목 오른쪽에 보면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제목 오른쪽에 보면 이 폴더라고 하는 이동이라는 이 표시가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클릭하셔서요, 이 설문지를 여러분 그 구글 드라이브 어느 쪽에다가 이제 복사해 둘 것인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해 주면 됩니다. 7반 출석부 및 연락처에다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클릭해서 여기로 이동하면 되겠고요. 네, 저는 다시 폴더를 만들 것입니다. 중간 강의
평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폴더가 비어 있습니다라고 했죠. 폴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로 이동을 누를 거예요. 다시 이동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지가 바로 이 중간 강의 평가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사본이.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설문지를 활용할 클래스룸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저는 구글 클래스룸 설정법이라고 하는 클래스룸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수업을 클릭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주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중간 강의 평가. 여러분들이 주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 안에다가 저는 자료라고 하는 게시판을 활용해서 설문 문항을 만들 겁니다. 중간 강의 평가 설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명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설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설문지를 만드는 화면으로 뜰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자, 오른쪽에 보면 질문 가져오기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복사해 두었던 이 설문이 뜰 겁니다. 첫 번째 이 모습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설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거를 클릭을 하고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방금 전에 저장을 해두었던 동료 교수로부터 받았던 설문지죠. 공유받은 설문지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쭉 설문 문항들이 쭉 나열될 거예요. 일단은 동료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선택을 하고 아래 질문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다 들어왔죠? 네, 일단 복사가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것은 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수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질문들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목 없는 설문지가 됐네요. 여기다가 자, 이것도 그냥 위와 병합을 눌러서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untiled form에다가 중간 강의 평가 설문지 제목을 달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제목을 다시 카피해서 왼쪽 위에 있는 untiled for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면 이 설문지 이름이 만들어지겠죠. 20년 1학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꼭 넣어야 할 사항들을 수정하고 다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자, 동료 교수가 만든 것을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은 뭐 이름이라든가 여기 제 이름이 써 있죠. 제 이름을 지우고 쓰고자 하는 그분의 이름을 넣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 교과명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설문 응답 실시반 이러한 것들은 다 수정 가능하겠죠. 받으신 분의 환경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완벽한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뜨겠죠. 그리고 자, 이 설문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신한산대학교 및 신뢰할 수 있는 하위 조직의 사용자로 제한하겠냐?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답 횟수 1회로 제한한다.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서 그리고 퀴즈로 갑니다. 이 설문 문항은 퀴즈가 아니죠. 쪽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꺼두셔도 되겠죠. 자, 확인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싶으시면 뭐 선택해도 되고요.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동료로부터 받은 이 설문 폼을 내 수업에 맞는 것으로 지금 다 수정을 한 것입니다. 편집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닫아주고 오른쪽 위에 게시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공지가 되겠죠. 주제가 없으니까 말이죠. 주제 만들기, 중간 강의 평가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니까요. 클릭을 하고 그리고 게시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 설정법이라고 하는 저의 방에서 중간 강의 평가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아래에 중간 강의 평가 설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시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눌러보니까 말이죠. 설문지가 나왔죠. 클릭을 합니다. 자, 다음 누르면 이렇게 쭉 방금 전에 제가 수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지 않게 되면 말이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낸 사람이 제안을 풀어서 다 공개해서 링크를 던져줬잖아요.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링크를 그대로 이런 과정을 지금 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 설문지를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말이죠. 내가 수정한 것이 보내준 사람에게도 똑같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혼잡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내가 새롭게 또 복사해 두고 그것을 설문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셔야만 이 설문지는 드디어 여러분의 것,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아래 가서 수정 버튼도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따라 하시면요. 공유받은 설문지를 나에게 맞게끔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사무실에서 녹화하지 않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음성이 조금 울리거나 또 명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게 되면요 제가 친절하게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